하도록 하랍니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이재영 정치학 박사님, 보시는 바와 같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한 10분밖에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나는 시니어 대표이시고 민주평통자문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준비하신 좋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는다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강 교수님 학계에서 쳐다볼 수 없는 대선배님이시고 그다음에 조교판 회장님 또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해서 제가 앞에서 두 분께서는 아양을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차를 타다 보면은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이 아파트에서 그죠? 타면은 역시 친절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일들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차를 몰다가 옆에 차가 딱 지나가면 감겨가지고 그죠? 지길놈 살놈 지길놈 살놈 저 새끼가 차를 몰고 나와서 막 합니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왜 가겠습니까? 왜 가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렇게 친절합니다. 그죠? 아이고 몇 호 사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차 몰고 앞에 탁 나오면 막 개새끼 소새끼 하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접촉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칸막이를 딱 쳐지잖아요. 쳐지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욕을 해도 못 오거든. 내가 지나간 놈 보고 안에서 해도 음악을 아직 못 오잖아요. 막아주잖아 차가.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칸막이가 없더라도 있더라도 좀 친근한 시민이 됩시다. 자, 우리 조기판 회장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약간 이제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건데 저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정책에서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뭐냐면은 남북한 총선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나서 남한에 누가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왔단 말이야. 북한에 누가 들어왔어요?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둘 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미국도 남한테도 확 마셔야지. 소련도 북한도 마셔버려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실라 카이 시기가 문제인기라. 왜? 먼저 탁 나서잖아요. 나서면 어떤 요구도 쳐먹습니까?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이런 요구를 얻어먹잖아요. 미국하고 소련이 눈치를 막 봤어요. 보다가 먼저 탁 치고 나온 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왜? 당시 유엔을 잡고 있었잖아요. 유엔 소총회에서 남북한 동시 총선거론을 딱 결의를 해보는 거예요. 하고 나서 선거감시단을 서울로 딱 파견했단 말입니다. 파견해가 38선으로 딱 넘어가려고 하니까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 오게 막았죠. 그죠? 막으니까 미국에서는 네가 못 들어오게 막아서 총선거 못했으니까 우리 남한만이 전부 수립한다고 언제 했습니까?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북한도 가만히 있다 좋다 얼씨구 네가 먼저 했으니까 나도 한다 하면 언제 했어요? 9월 9일 날 정부를 수립해보는 거야. 그래서 남북이 분단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북진 통일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겠어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자, 6.25 전쟁 때 비록 유엔군의 도움이었지만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우리가? 압록강까지 가봤어요. 그죠? 이 경험이라 무력으로 북진한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뭐 군사력 아닙니다.
자, 여러분 6.25 전쟁 나기 전에 치선 다행하는 걸 미국에서 껐어요. 미국의 방선입니다. 자, 미국 본토가 있고 미국의 1차 저지선이 어딥니까? 일본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2차 저지선이 어딥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방어선을 끄면서 누굴 빼버렸어요? 한국을 빼버리고 필리핀과 대만을 연결해버렸어요. 그래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국 저거 아무것도 안 해야지. 막 넘어가다 그만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불사. 그런데 딱 전이 오니까 야 한국 위에 북한이 소련, 중국. 이야 조짓다 이거. 한국 무너지면 일본 무너지고 본토까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정말 한국 저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뭘 맺었어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딱 체결했잖아요. 자, 그 체결하고 나서 한국 저거 뺏기면 안 된다고 군사적 원조를 엄청나게 했어요. 미국에서.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했어요. 이승만이도 6.25 전쟁 때 그야말로 핏똥 샀잖아요. 어디까지 밀렸어요? 경상도까지 밀렸잖아요. 군사력 증강에 돈을 막 쏟아부었어 이승만도. 그래서 한국 전쟁 끝나고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북전통일이에요. 압록강까지 가봤겠다. 군사력 강하겠다. 에이 쎄이 막 쳐들어가 통일해도 되겠다. 바뀌는 거예요. 북전통일로. 그게 바로 바뀐 이유입니다. 이 장면 정부 때는 통일 정책하는 게 없었어요. 왜 없었는가 하면 장면 정부가 지가 잘해갖고 뭐 정권 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잡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옆으로의 혁명, 시민과 학생들 때문에 정권을 잡은 거예요. 딱 잡고 나니까 시민과 학생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할 때 막 거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전쟁 끝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통일하자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면 정부 때는 통일 정책이 한마디로 없었다. 뭐였나? 통일부도 없었어요. 외교부에 통일과학회가 10명 근무했어요. 그래서 장면 정부 때는 통일 정책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로 넘어가 봐요. 박정희 정부 때 통일 정책이 선건설 후 통일입니다. 자 여러분 건설이 뭡니까? 건설. 경제 성장이잖아요. 이 경제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내 돈 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디서 빌립니까? 은행에서 빌려야 돼. 은행에서 빌리가 모자라면 또 누구한테 빌려야 돼요? 예? 내 삼촌한테 빌려야지. 돈을 빌려야 돼. 경제 성장하려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아무도 안 빌려주는 기라. 왜? 남북 관계가 이태로운데 한국에 돈 딱 빌려줬다가 전쟁 뻥 터지면 돈으로 들어갑니까? 뭐 들어가요? 한국은 소속보잖아요. 남북 관계가 위태로운데 뭐 무역선 이런 거 띄울 수 있겠어요? 안 날아가는 기야. 박정희가 아무리 선건설을 하려고 해도 이 돈 빌려주는 놈이 없는데 돈 빌려주는 놈이 무역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이래간 조짓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박정희가 방향을 딱 틀죠. 어디로? 성평화 후 통일로 딱 틉니다. 일단 남북관계가 안정돼야 외국으로부터 돈도 빌리고 투자도 받고 발전도 하는데 그러니까 딱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정희 시대 때요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이 건설이라는 측면 때문에 예, 그렇게 박정희 시대 때 통일정책은 이제 할 수 있어요. 전두환 정부 때 가면은 이 양반이 한 데는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야 위대해. 개정헌법에 통일을 넣었어요. 통일을. 두 번째는 뭐냐면 통일에 도식이 나왔어요. 도식. 민족화합, 통일헌법, 총선거, 통일공화국. 딱 지도가 딱 나와버렸어. 근데 뭐 할 것인지는 없어. 지도만 만들어 놨어 그냥. 나는 근데 중요한 거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헌법에 들어갔어요. 이게 가장 큰 업적이죠. 노태우 정부 때로 가면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도 도식은 있어요. 도식은 있지만은 내부적인 실제 내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은 언제 마련됐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마련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남북연합입니다. 자, 여러분.
남북 연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대박입니까? 쪽박입니다. 망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어요. 그죠? 자, 그때 서독은 세계 몇 위에? 2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동독은 이빨은 비록 빠졌지만 세계 10대 공업국의 명성을 자랑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두 국가가 딱 통일이 딱 되고 나니까 완전 허수아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독일 퇴굴되고 나서요. 20년 동안 독일은 유럽에서 문제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등하고 2등이 결합했는데 체제의 차이. 통일되고 나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독일의 국부, 나라의 가치를 평가했어요. 동독에. 평가를 하니까 쓸모있는 게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동독의 자산 중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쓸모있는 게 몇 프로? 6%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는 몇 위권입니까? 10위권. 북한 몇 위권입니까? 195개 국가 중에 190위권. 두 개가 합치면 쫄딱 망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재정 2분의 1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복지 2분의 1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게 뭡니까? 남북연합입니다. 바로 통일로 가면 조진다. 하면 안 된다. 남북연합을 만들어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 줄이고 사회 문화적 격차 줄여서 지금쯤 통일해도 되겠다 하는 적절한 시점에서 합친다는 게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서 쿠데타, 밀란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있는데 북한에서 쿠데타나 밀란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휴전선을 딱 태워보면 난리 납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북한에서 밀란이나 쿠데타 발생하면 북한으로 땅 사러 갑니다. 그죠? 맞잖아요. 북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남한으로 일자리 가지고 내려옵니다. 완전 국가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휴전선을 막습니다. 알겠습니까? 막고 국가연합체제로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여서 일정한 시점이 되어서 휴전선을 탑니다. 이것이 급변사태 시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입니다. 이것이 계속 내려오는데요. 자,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자, 화해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화해협력을. 김대중 정부 때 알죠, 여러분? 그죠? 무슨 정책? 대북 정책이 햇볕 정책. 이게 이솝 우화의 해와달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아시죠? 바람하고 해하고 둘이 하늘에서 탁 보니까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온도가 먼지 벗기는 하자. 할게는 바람이 뭐라 했습니까? 저건 내가 한다. 기다려봐. 바람을 부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깃을 더 여미고 안 벗었어요. 그죠? 근데 햇빛이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햇빛을 쨍쨍 내리쬐니까 덮어가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북한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옥죄면은 더 폐쇄적으로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옥죄느니 따스한 바람, 다시 말해서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은 스스로 밖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햇볕 정책. 기조는 뭐냐? Take act, give up. 제가 만든 겁니다. 사진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Take act, give up. 먼저 뭡니까? 줄게. 뭘 줘? 경제적으로 도움 줄게. 그 다음에 after take, 내가 받을게. 뭘 받아요? 핵 포기해라 북한. 그죠? 핵 포기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호전적 자세 버려라. 그 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사태 사과해라 이겁니다. 이걸 노무현 정부가 이어받았어요. 평화와 번영 정책인데 마찬가지로 뭡니까? Take after give입니다. 뭐 줄게? 너도 도. 뭘 줘? 경제적으로 줄 테니까 니도 핵 포기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호전적 자세 버려라. 근데 여러분이 정권이 바뀌면서 반대로 쌩 뒤집어져 버렸어. 뭐로 바뀌었습니까? 상생공영제 기본 애프터 테이크로 바뀌었어요.
뭐이 받아야 되겠다. 뭐이 받아야 되겠다. 네가 뭐이 내놓으면 나도 줄게. 뭘 내놔라겠습니까? 네 먼저 해 포기해. 네 먼저 호전적 값에 버려. 네 먼저 뭡니까? 1,000원 연금도 사과해. 그러면은 비핵 개방 3천. 그러면은 너가 10년 안에 너가 국민소득 3,000불로 만들어줄게. 이게 또 그대로 박근혜 정부로 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give after take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받아야 되겠다. 먼저 받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take after give냐, give after take냐, 여기서 나한테 물으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 말하면 정치적으로 요 말하면 여기로 가고 요 말하면 여기로 가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친구들 모이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이것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더라고. 야, 그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딱 하니까 말도 못하겠어요. 왜? 욕하면 여기로 가잖아요. 그죠? 욕하면 여기로 가잖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아트다. 아트. ART. 야, 여러분, 화가나 예술가가 그림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채색 하나부터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왜 아트냐? 정치는 타협의 기술입니다. 타협이 뭐냐? 교집합입니다. 서로가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아트입니다. 이 아트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만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아트가 없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말았습니다.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문재인 정부로 넘어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딱 나옵니다. 뭐냐면 관계 개선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한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머리가 아파.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일각에서 개성공단 그거 터자. 틀 수가 없어요. 건강한 강사를 하자. 할 수가 없어요. UN 제재 사항 중에서 벌크 이전 금지, 현금 이전 금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기존은 뭐냐 하면은, 기존은 관계 개선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하자. 대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하도 돈을 주면은 북한 놈들이 떡 싸먹었다고 했습니까? 떡이 뭡니까? 무기 정전, 떡 싸먹었다고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은 되도록 가능하면은 현금 지원보다는 뭡니까? 기간산업 지원입니다. 도로를 닦아주겠다, 공장을 지어주겠다, 철도를 놔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통일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40년대와 50년대는 민주기지론입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많이 묻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독재국가인데 왜 민주기지론이냐? 근데 보니까 북한에 국호는 민주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 마르크스, 레닌 이런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 대중의 혁명에서 대중의 전이 되는 것도 나오는데 쉽게 설명해서 그겁니다. 자, 북한에서 인민이 있잖아요. 그죠? 인민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인민의 대표자. 마르크스, 레닌까지 안 들어가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인민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누가 통치를 해요? 북한은? 공산당이 통치를 하잖아요. 자, 인민의 대표자는 공산당. 공산당이 통치를 하니까 인민이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국회에 데모크라틱, 민주주의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북한이 민주기지로 가는 게 뭐냐면, 자, 민주 하는 것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기지하는 말은 본부잖아요. 여러분, 본부는 왜 있습니까? 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민주기지론 하면은 북한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권을 확대시키겠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남한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민주기지론은 무력 통일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60년대와 70년대 가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야, 북한이 대담해집니다. 뭘 주장했어요? 총선거 하자합니다. 이 총선거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우리 거라 우리 거, 그죠?
울 건데 북한이 갑자기 60년대 딱 들어가니까 남한 우리 남북 간 총선가 하자 이렇게 합니다. 총선가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가 하자. 왜 그런가 하면요. 1960년대가 되면요. 북한의 군사력이 급폭풍 성장합니다. 4대 군사 노선부터 해가지고 북한의 군사력이 60년대 초반까지 밀렸죠. 밀려가지고 북한의 군사력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가장 강력하게 되던 시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던 시기예요. 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요. 이 공산주의 이념이 사회주의 이념이 전 세계를 휩쓸고 공산주의 국가가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북한이 군사력 강하겠다. 그죠? 군사력 강하겠다. 경제적으로 성장했겠다. 북한 생각은 뭐냐 하면 이야 총선 가면 분명히 자신 있다 이거야. 왜?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확산하던 시기다. 북한이 군사력도 강하다. 경제도 막 성장하는 시기다. 이야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총선에 이길 것 같은 기라.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 기지론이 기본이지만은 총선가 하자 합니다. 남한이 또 받고 나니까 정신이 뻥한 거야. 왜? 계속 총선가 하자 했는데 북한이 총선가 하자 가니 시급한 노릇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 총선가 하자 했다니까 그 당시에 막 국제적으로 막 공산주의 혁명이 막 발생하지. 막 북한이 군사력도 강하지. 북한이 막 그 경제력도 막 성장하지. 총선거에가 질 것 같거든. 우리 남한에서 안 해! 못해! 했습니다. 못해.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면 뭡니까? 연방제입니다. 그나마 연방제 하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연방제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로운 왕제입니다. 자유롭게 왕래하면 그 당시에 공산주의 이념이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예요. 우리가 당하겠다 싶은 게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안 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60년대와 70년대는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던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가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자 여러분 90년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소련이 셀이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소련이 셀이 망해버리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이 당시에 90년대 나가면은 80년대 말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을 추월합니다. 90년대 가면 2배, 3배 강해집니다. 경제력도 압도적이 되죠. 자, 소련이 망했어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요. 그 다음에 경제력도 압도적이에요. 어떤 현상입니까? 북한이 자기 자신의 체제 위협을 느낀 겁니다. 야, 이때였다 이 카드가 남한테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뭡니까? 복잡합니다.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정부. 뭡니까? 일민족이나 일국가랑 같은 말이에요. 이제도나 이정부랑 같은 말이에요. 이걸 끝까지 강조한 이유가 뭐냐? 내 체제를 보장해 나가는 겁니다. 내 체제를.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정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제의 위협을 느끼니까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90년대의 연방제입니다. 자, 문제는 2000년도로 가면요. 자, 경제적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60년, 70년대는 북한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에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군사력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전공이 군사학입니다. 군사학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어요. 개수 비교하는 건 뭐냐면 개수로 비교하는 겁니다. 니 땡크 한 대, 나 땡크 한 대. 니 한 대 한 대 비교하는 겁니다. 개수로 비교하면 우리가 북한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력 지속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폭발력의 크기입니다. 이걸로 계산하면은 우리하고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군사비 누계하는 것은 뭐냐면은 군사에 투자한 돈 가지고 계산하는데 현대 군사학에서 군사력의 측정은 군사비 누계로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최소 3배, 최대 8배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거짓말 아니가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이락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북한에 여러분 말한 탱크 전차가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예, 북한에서 성군호, 폭풍호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을 개조했나? T-62를 개조한 거예요. T-62 하는 건 탱크고 62는 62년도에 만든 거예요. 북한은 탱크 살 돈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탱크를 뜯어요. 62년도에서 탱크를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가지고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 그걸 역설계라 그러죠. 그걸 저거 공장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최신형 탱크 가지만 뭡니까? T-62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력 탱크는 뭐예요? 네? M1K1, M1A1을 갖다 개조한 거예요. 88 전차도 있잖아, 그죠? 자,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의 전차가 T-62, T-72였어요. 후세인이 밀렸을 때 전 전차를 바그다드로 집결시켰어요. 그 500대입니다. 500대 집결을 시켰어요. 500대를 집결을 시켜가 붙었는데 누가 투입되느냐?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M1A1 전차 50대가 투입이 됐어요. 전쟁 결과는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아파치 헬기가 한 대 격추가 됐어요. 한 대 격추가 되고 저는 무사했고 M1A1 전차 하나도 파괴가 안 됐어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차는 전부 다 K1이 바로 M1A1의 한국형입니다. M1A1 지금 여러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차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나갑니다. 북한에 군함이 있습니까? 군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왜 군함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북한의 군함은요 전부 다 200톤에서 400톤 사이에요. 소형 어선밖에 없어요. 연안 방어용이에요. 연안 방어용. 공격용이 아니에요. 북한 전투기는 있느냐? 있어요? 없잖아요. 전투기 없어요. 북한의 전투기는 뭡니까? 주력 기종이 미그 29잖아요. 우리나라의 주력 기종은 뭡니까? F-16이잖아요. 미그 29하고 F-16은 붙었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코소보 사태에서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때 이 후세인의 코소보 사태에서 누구지? 코소보 유고의 주력 전투기가 미그 29였어요. 미국의 주력 전투기 F-16이었어요. 한 판도 못 이겨서 공중전해가지고 북한에는 무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군사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북한에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 있으면 뭐 어떡하나?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핵무기를 방어하는 체계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킬체.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쏘기 전에 개박살 내는 겁니다. 있어요 킬체인 우리나라에. 관측은 누가 합니까? 미국의 군사비전이 합니다. KH-1112가 합니다. 내년인가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들어오면 미국도 필요 없어요. 타우러스 미사일 강에 또 있어요. 이거는 F-15에 2개 장착하는데요. 이게 북한까지 안 가요. 이게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하늘에서 2개가 저게 핵무기 쏠락한다 하면 띵띵띵띵띵띵 걔가 빵 누르면 빵 박살냅니다. 근데 킬체인에서 살아남는 핵무기가 있어요. 100% 배멸이 불가능해요. 군사적으로 대체적으로 70-80% 배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살아남은 핵무기가 하늘로 빵 떴을 때 빵 쏘가 파괴가 격추시키는 게 뭡니까? 미사일 방어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SM-3 23에 장착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핵무기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증명이 돼요. 자, 이 2004년에 북한에서 나온 전쟁 문서입니다. 전쟁 문서를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밑에 한번 보세요. 전선을 구축하는데 최전선 2선, 3선으로 뭘 구축합니까? 방어망을 구축한다. 북한의 전쟁 개념에서는 공격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공격하는 개념이 없어요. 자, 전쟁을 한번 보세요. 방어작전 시기 일단 북한은 우리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1단계가 방어작전 시기예요. 제2단계가 공격입니다. 남한이 쳐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방어를 하고 다시 반격을 하고 뭘 합니까? 지구전입니다.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건 없어요. 지구전입니다. 이만큼 북한은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오면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런 게 나와요. 이 나오고 나서 말이 많았어요. 왜? 똑같아 남한하고. 과거에 고려 연방제는 혹은 연방제는 종착지입니다. 연방제로 통일하자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 연방제가 아니고 연방제는 종착지가 중간 단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제를 통해서 통일하자 합니다. 우리는 국가연합을 통해서 통일하자 합니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왜 북한이 우리의 통일 정책과 똑같아졌느냐? 그것은 바로 망할까 싶어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경제적 붕괴 위기 상태에서 우리 남한의 도움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통일 정책도 점점 더 남한으로 넘어오고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민들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서 들으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중진국요 이렇게 한다고. 그죠? 그죠? 자, 세계에서 국가가 195개예요. 195개 중에 중진국 하면 한 90등 해야지. 그죠? 우리나라는요. 자, 정부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은 딱 하나예요. 수평적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었느냐. 왜?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됐습니까? 98년에 수평적으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다른 정당으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일본 계속 누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까? 자민당이잖아요. 자민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누굽니까? 중산층 이상이에요. 그죠?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으면 중산층 이상만 계속 덕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 이 보수당이 잡았을 때는 중산층 이상이 덕을 봤어요. 덕을 보고 이제 또 노무현 잡았을 때는 서민층이 덕을 보고 또 이명박 잡았을 때 중산층이 덕을 보고 지금 또 서민들이 덕을 보고 있잖아요. 정권이 자꾸 바뀌어야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가 된 국가이다. 경제 능력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1위, GNP는 GNI 1인당 국민소득은 8입니다. 째매난 국가 빼고. 이게 왜 중진국이에요? 이게 선진국이지. 자기 자신들이 선진국의 국민주의인 줄 모르고 밖에 나가면 계속 후진국이 중진국이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뭡니까? 선진국이에요. 경제에서 군사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하나 더는 군사 개국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군사를